지금부터는 사회적 대화로 표현되는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 정치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준기 교수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을 조금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어올 때 노동 존중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뭐 동지들 다 기억하십니다만 엊그제 같은 일입니다만 촛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노동자들이 이게 나라냐 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을 치유하겠다. 그래서 노동 존중 정책을 내걸고 제가 보건대도 획기적인 노동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2017년이었죠. 그 노동 존중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30년 동안 투쟁하면서 요구했던 수많은 개혁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고 매우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사회적 대화 형태로 대타협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다르게 민주노총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조직을 정부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인 문성현 위원장을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뽑고 그렇게 해서 희망이 부풀었습니다만 이런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또 일자리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보수 언론들이 반기를 들고 또 보수 세력들이 반기를 드는 것에 발맞추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급속도로 우경화되어서 2018년 민주노총이 경산호위에 참여하려고 하는 국면에서 동지들 잘 아시는 몇 가지 중요한 노동계약을 정부가 밀어붙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두 번째가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었던 탄력근무제 도입, 확대 도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예로 기본협약에 관한 어떤 왜곡, 이 세 가지를 밀어붙였고 원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기대했던 민주노총은 2018년 경산호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통행식의 이 노동 정책, 뭐 노동 계약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반동적인 노동 정책을 2년 가까이 진행하다가 작년에 코로나를 만났죠.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다시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장을 하고 민주노총이 그것에 대해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2020년 작년 초부터 한 6개월 정도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또는 합의란 걸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은 동지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최종적으로 조직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대의원대에서 60%가 넘는 대의원들이 반대해서 부결이 되었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이 문제인데요. 그 과정에서 김명환 집행부, 민주노총 전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되고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조합원들을 향해서 강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민주노총 집행부가 자기 조합원과 싸우는, 그것도 심하게 조합원을 비난하거나 싸우는 이런 국면이 만들어졌는데요. 민주노총 바깥에서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정부 그리고 심지어 개혁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신문까지도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중에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자기 조직을 사회적 합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주의 30년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매우 불행한 일이었고 저는 그 점에서 사회적 합의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 두거나 그냥 우리가 눈 감는다고 또 참여하지 않는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조금 더 전략적 혹은 전술적 방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지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30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작년 한 해가 아니라 이전부터 그 경향이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혹시 이런 내용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가 시장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해 있다라고 네. 보았을 때 적어도 이제 법치주의 부분에 있어서 네. 이 국회 입법청원이라든지 각종 이제 그 정부 기구 참여라든지 그걸 통해서 노동의 어떤 조건을 일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의 이 사회적 합의주의의 역사를 간략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7년 노동체제에서는 국가가 폭력을 통해서 사용자가 폭력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그 폭력이 민주화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노동자를 관리 통제하는데요. 그 하나의 방식이 시장주의고 다른 하나가 법치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서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시장주의 법치주의로는 충분히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 모순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죠.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그다음에 정리해고 쌍용차, GM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국가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서구 사회와 같은 시장주의 법치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추가해서 하나의 중요한 통제 장치를 도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출발점은 1996년에 김영삼 정부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란 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동지들 다 아시다시피 그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계속 존속했고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모든 노동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은 전부 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나 최근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같은 데를 거치게 되었었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어려운 노동 문제를 노동자들의 저항을 잘 회피하고 때론 또 잘 억압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비정규 입법화나 정리해고 법제화 같은 것을 합의의 형식으로 합의라고 하는 형식을 껍데기를 가지고 관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동 통제 수단, 노동 정책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30년간 그런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노동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노동이 배신당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 그런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아왔고 말은 합의인데 뒤에서는 폭력을 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 김명환 집행부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했고 촛불 혁명 이후에 노동 개혁 정치 국면이 열렸고 또 경산호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3, 4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역시 우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도 과거의 노사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비판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통제 수단
혹은 노동민주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통제수단 이상으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그 이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서 작년 7월 우리 민주노총 대의원대에서 대의원들이 62%의 반대로 코로나19 합의안을 거부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경사노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민주노총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경사노위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경사노위 구성을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요구한 정도를 제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총집에서 그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저 예. 같은 경우는 경사노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국가의 성격과 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하여튼 논의 끝에 요구하는 전달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요인들을 겪으면서 불참을 이제 하게 되었죠. 또한 경사노위의 이제 의결 구조나 이런 것들이 과거 노사정 기구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성도 더 떨어지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더더욱 반발을 해서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되었던 그 사회적 대화, 이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역시 김명한 집행부가 이제 추진을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그 대의원 대회 그리고 그 이전에 중요한 논의를 하는 중집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이제 뭐 경사노위를 만들고 또 민주노총 이제 집행부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이제 강하게 밀어붙인 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직 그 중에 일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시청자들을 위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 특징이라든지 그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제 극복하는 문제, 현재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극복하는 문제와 함께 좀 새로운 노동 체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사실은 노동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형식으로 노동 정치가 이제 구성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노동 정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앞에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노동 정치하면 흔히 진보 정당을 어떻게 할 거냐, 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로 이제 노동 정치를 이해하시는 우리 동지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더 확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 전국적 합의기구인 경사노위 같은데 참여하는 것도 노동 정치다 이렇게 보고요. 중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정당을 만들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노동 정치이긴 하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를 국가와 자본이 유지하는 핵심적인 관리 수단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 그다음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으로 민주노총 집행부가 자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합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해댔죠, 오히려. 멱살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기 조합원들 멱살을 잡는 또 반대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볼썽싸나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치부하거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을 국가와 자본이 관리 통제하는데 그 핵심은 민주노총 조직, 민주노조 운동을 어떻게 관리 통제할 거냐 하는 물음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보면 과거와 같이 지도부를 감옥에 집어넣고 구속 수배하게 되는 이런 방식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조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가 매우 유력한 민주노조 관리 통제 수단으로 지금 부각되었다. 저는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디바이드 앤 룰. 국가와 자본은 직접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예. 먼저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통제력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19 합의 때는 그런 우리 민주노조 내부의 분열과 갈등 이게 굉장히 극심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참여 안 하니까 다시 이 문제는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건대 저희 노동체제론 분석에 기초하면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지 간에 다시 이 사회적 합의 문제를 끌고 올 겁니다. 새로운 형식,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는 또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조금 더 힘있고 책임 있는 또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노동체제가 바뀐 조건에서 과거에 개별 노조를 공격하는 방법이 의용 노조를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국가와 자본은 민주노총 전체를 의용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양경수 집행부가 하는 것처럼 무슨 방송국을 만든다든지 언론 대응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조합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직접적인 대응으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대응은 역시 그런 사회적 합의주의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민주노조 운동 내부에 조합원 노동자들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한 우리 조건, 분절된 조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이 있고 또 조직 노동과 미조직 노동의 차별이 있고 여성 노동과 남성 노동의 차별이 있는 이 우리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열 상황을 우리가 연대로서 극복하는 장기 전망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민주노총을 귀족 노조라고 부르죠. 그렇게 몰아붙이죠. 그렇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고임금 노동자다. 귀족이다. 사실은 민주노총 내부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들은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풀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민주노조 운동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노동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발본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노동정치적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